지지율이 뭐 10%가 떨어져 버렸거든요. 부랴부랴한 겁니다. 윤석열하고 사실 이준석하고는 그 썩 좋아하지 않는 사이인데 네. 지금은 이제 서로가 없어는 5월 동주 상태인 거죠.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. 일단 바닥을 쳤어요 너무.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. 토요일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. 뭐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고 나는 도와주겠다는데 자기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뭐 이런 무난하게 이길 선거였거든. 이게 네. 최선책이었죠. 왜 안 되냐 윤핵관들 때문에. 대선은 그 사람들에게 세 번째 순위예요. 진짜 또 다른 무슨 엄청난 큰 위기가 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그 윤핵관 그 사람들하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먼저 그 진 교수님 요즘에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했어요. 성수동에 있는 그 할아버지 카페, 오래된 이 카페를 이제 도시재생으로 재생한 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고 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이런 게 하겠다. 또 아이 낳는 부모에게 책임제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 등등 나름의 이제 국가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나서 7자 공약 그 했잖아요. 예.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인 행보 요거에 대해서 진 교수님 좀 평가해 주시죠.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. 정책 예. 행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. 다만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게 이제 충분한 숙고에 의해서 나왔다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. 초기에 이재명이 막 던졌잖아요. 네. 그것처럼 툭툭툭툭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병장 월급 200만 원 그러면 고려할 게 많고 네. 그다음에 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.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장교나 부사관들은 또 어떻게 할지. 그죠? 장교나 부사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 100만 원 준다는 거 좋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네. 등등등등 이런 얘기는 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위기 국면을 좀 수습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수습 쪽에 방점을 찍었다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큰 것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식 일종의 앰플 주사라고 해야 되나? 일단 워낙 급하니까 지금 워낙 일단은 급해요. 찔러 놔서 정신 좀 차리게 하는 그런. 여가부 같은 거,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보수 언론들도 지금 뭐 중앙일보,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 비판하잖아요. 사설에서 많이 비판들 하고 있죠. 비판하는데 이게 즉효약이 있거든요. 적어도 2030 남성들 중에서 약간 안티페미의 성향을 가진 그 부류가 한 50%는 돼요. 그 중에 꽤 상당수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모두 다 덮고 그거 하나라면 다 지지할 수 있다. 그것만 해도 나는 찍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그 2030 남성들의 표가 있잖아요. 네. 그건 이제 즉각적으로 붙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10% 이상 차이가 10%까지 막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와 일단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고 네. 또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분리할 때 뭐 하겠습니까? 페미니즘의 광기를 멈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네. 최근에는 갑자기 또 권인숙 의원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네네. 상당히 페미니스트적인 행보를 커뮤니티 보이잖아요. 쪽에 또 그건 뭐냐면은 하고. 일단은 됐다. 이제부터는 여성표를 끌어오겠다라는 거고. 그래서 네. 그 1, 2위가 바뀐 게 전술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서로. 지지율 차이에서 오는 어떤 행보의 그렇죠. 변화 그런 거네요. 이재명 후보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고 아하. 그래서 여성표까지 넘볼 수 있을 것 같고. 네. 그다음에 이쪽은 좀 사실 여성표가 올까 안 올까 불확실하거든요. 이건 불확실한 거고. 그렇죠.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. 네. 윤석열을 찍지 않는 여성표가 이재명한테 가느냐? 또 그건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뭐 그렇죠.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예, 그 표가 되게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심상정한테 가거든요. 라고 했을 때는 여성표가 오는 것은 불확실한데 네. 남성표는 이걸 확 질러놓으면 확실하게 온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텐데 네네. 약간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도층 확장 네네.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을 갖거든요. 네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아니지. 뭐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. 이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. 세 가지 길.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냐면 중도층 확장이죠. 중도 확장. 예. 중도층 확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2030 네. 표를 붙이고 거기다 전통 보수층이 결합을 하게 되면 네. 사실 아주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선거잖아요. 전통적인 보수층을 네네.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무난하게 이길 선거였거든요. 이게 네. 최선책이었죠. 제일 쉬운 길이고.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. 네. 그게 왜 안 됐냐면 윤핵관들 때문에. 윤핵관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. 대선은 그 사람들에게 세 번째 순위예요.
첫 번째는 일단 자기 그 지역구 네. 위원장, 지역위원장 그 자리고,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하고 네. 이런 거란 말이죠. 그 세 번째는 그래도 뭐 대통령도 우리 편이면 좋겠다. 이거란 말이죠.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.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보수 결집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데 네. 뭐하러 이질적인 사람들 끌어들여서 권력을 나눠주느냐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아마 이거는 나중에 단일화 국면에서 또 다시 아마 재현될 겁니다. 아마 이런 게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종인 필요 없어 치워버리고, 그다음에 네. 이준석 너 뭐야 치워버리고. 이런 게 이제 잘 보여지는 게 나경원이에요. 나경원이 뭐라고 합니까? 한다는 얘기가 뭐 김충희 위원장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아니 그분도 총선 때 패했잖아요, 참패했잖아요 이렇게.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대승한 거 네. 이거는 기억 안 하고 이제 선택적으로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. 이번에 멸치콩 하는데도 나경원 전 의원이 잠깐 거기도 또 등장을 해서 끼어들고 분위기를 그죠? 쫓아버리고. 그리고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무슨 2030을 대변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? 이런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이 두 사람 없어도 우리끼리만 갈 수 있다라는 노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쳐내고 그 다음에 이준석도 쳐내려고 했던 거고, 이준석이가 반발한 거죠. 지지율이 뭐 10%가 떨어져 버렸거든요. 김종인 위원장 5% 빠질 거라는데 그냥 10%가 빠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부랴부랴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하고 사실 뭐래요, 이준석하고는 그 썩 좋아하지 않는 사이인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예요. 5월 동주 상태인 거죠.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선을 지게 되면은 이준석은 생명 끝이거든요. 그 책임 몽땅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끌어안는 모양새를 이제 취한 거죠.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권한을 양도를 해줬더라고요. 지금 뭐 선거 구호 나오는 거라든지 메시지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방식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젊은 애들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잖아요. 뭐 팀이 바뀌었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. 메시지 팀 자체가 젊은 세대로 많이 바뀌었다. 확 바뀌었고, 그러니까 뭐 7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확 꽂히거든요. 그다음에 59초 공약 뭐 이런 것들, 그렇죠. 59초 이런 영상. 것들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딱 취향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확 바뀌었고, 그 부분에 이제 윤핵관들이 좀 끼어들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, 그 부분을 갖다 이준석이 지금 꽤 영악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잖아.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. 그래서 전문가를 쓰겠다라고 하면 전문가들 써야 돼요. 그래 그들 말 들면 돼.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는 뭐 아바타냐, 뭐 내가 배우냐, 나는 연기만 하냐,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전권을 다 줘야 된다. 다 줘야 된다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정확하게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조금 뒤늦게 된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어요. 김종인 위원장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이 가실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또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윤석열 자신이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한테 거의 좀 빙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뭐 이걸 딱 떼내면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뭐 그것도 하나의 길이니까 뭐 1번, 2번, 3번 길인데 최악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차선의 길 또는 차악의 길을 지금 택한 거고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지지율도 이제 반등할 겁니다. 이게 뭐 여가부 폐지 이것 때문에 반등하는 건 아니고요.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바닥을 쳤어요. 너무 바닥을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.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그 혼란상이 어느 정도 수습되잖아요. 그러면 이건 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보합인데 약세. 많이 따라가게 되면 한 3% 4% 정도 선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 국면으로 하겠죠.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 보면은 오늘 1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.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8.2%, 동률,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2.1%, 심상정 정의당 후보 3.2%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일단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재명 바이어스가 윤석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고 편향이 좀 있는 것 같고. 조금 아직은 조금 한 5% 정도는 윤석열 후보가 뒤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. 보는 게 맞는 것 같고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. 40%를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, 그 얘기죠. 물론 이제 더러 나오긴 나오는데 대개 보면 30%대 딱 멈춰 있고, 그러니까 거기는 다 결집이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붙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, 윤석열한테 떨어져 나간 표가 그냥 거의 산술적으로 안철수한테 가서 딱 붙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50%가 지지 후보로 바꿀 수 있다. 이건 바로 뭐냐면 윤석열 언제든 다시 바꿀 수 있다, 회귀할 수 있다.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, 이런 표란 말이죠.
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재명의 한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최악이었잖아요, 저쪽은. 모든 게 다 문제였거든. 네. 대표도 문제였지, 국민의힘 캠프도 쪽, 문제였지, 후보도 문제였지, 서로 싸웠지, 뭐 난리 바가지를 쳤는데 네, 네.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뭘까요? 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%를 넘어서도 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공고공같아요?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높다라는 거고. 정권 교체론이 높다.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당한 것 네. 이것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클 수도 있는데 후보 문제예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이 신뢰 있는 거죠. 이런 신뢰감이 불신. 없고 굉장한 거부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들도 이재명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지. 아.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여러 예측을 가지 불허하는 또 반반의 상황이라고 변화가 할까나. 올 수도 있다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좀 갈등 같은 게 다시 생기거나 뭐 다시 이럴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다시 불거지기는 힘들 겁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한 번 더 그랬던 끝이거든. 자기의 이제 예.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. 그리고 저쪽도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. 아 이거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.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준석이랑 같이 가야 윤석열 후보 되는구나. 측에서도 그다음에 벌써 또 메시지가 좀 다르네. 네. 이런 것들. 요즘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윤석열 망언 안 한지 1일차, 2일차, D1, D2, D3, D4 말실수 안 한 지 며칠 됐다 뭐 이런 며칠 거. 됐다,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안은 뭐 지난번에도 12월 달에도 한동안은 한 달간은 괜찮았잖아요. 네. 근데 갑자기 뭐 대구 가가지고 뭐 같지 않습니다. 뭐 확정범 뭐 연설문에도 없는 얘기 막 그냥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서 감정적으로 확 깬 거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캠프의 문제인데 이때부터 이건 후보의 문제네라는 걸 깨달게 된 거란 말이죠. 네.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을 좀 지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. 제가 토요일 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. 뭐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고 네. 그다음에 아니 나는 도와주겠다는데 자기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뭐 이런 입장이고 네.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예. 그게 이분이 처음에 수락을 안 했잖아요. 한 달 넘게. 그렇죠. 처음에 그 문제를 정리하라는데 윤 후보가 정리를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은 본인 의사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모님 의사가 아닌가. 진짜 또 다른 무슨 엄청난 큰 위기가 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그 윤핵관 그 사람들하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럼 결국 이번 대선에서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재등판이라든지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혼란만 없을 일으킬 것이다.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왜 배가 막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항로가 조금 삐끗하다 하더라도 그때 항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럼 바로 침몰하죠. 네, 바로 침몰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야 되고 네.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 커버를 네. 틀어야 되거든요. 네.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.